현대인들의 피할 수 없는 적. 스트레스로 인해 지치고 피곤한 간 건강을 위해 애터미 홍경천 밀크시슬과 함께하세요. 실리마린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해주는 항산화 작용을 해주고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홍경천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군과 판토텐산, 최적의 복합 기능성 포뮬러, 브로콜리, 물금, 동충하초, 이노시톨, 나이아신, BCAA, 콜린 등 다양한 부원료 성분 함유까지. 밀크시슬 추출물의 실리마린 성분이 체내로 흡수되면 간세포 재생을 촉진, 항산화 기능으로 간 손상 방지, 간 독성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간 기능 검사에서 GOT, GPT의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경천 추출물의 함유로 현대인들의 간 건강에 도움을. 일일 2회, 1회 일정 꾸준한 섭취만으로 건강한 간으로 활기찬 하루를. 애터미 홍경천 밀크시슬. 제일 먼저 엉겅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먹을 길은 참 힘들어요. 그 먹기 힘들 거예요. 나물도 못해 먹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억센 건데 거기서 나오는 성분이 간에는 아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을 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간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엉겅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근데 그걸 그냥 먹기는 힘든데 여기 엉겅퀴 뿌림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엉겅퀴 뿌리입니다. 윤 선생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윤 선생님 봐주세요. 엉겅퀴요. 이게 색깔이 제 얼굴이랑 비슷하네요. 아니 선생님 그 잡초라고 생각했는데 저게 그 간에 대두되는 새롭게 대두되는 영양소라는 말이죠? 새롭게보다도 민간요법으로는 벌써 쓰여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엉겅퀴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실리마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간에 그 친화성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온몸에 이렇게 퍼지기는 하지만 간에 제일 많이 가요. 그래서 간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요. 예를 들면은 사염화탄소라고 합니다. 간에는 굉장히 나쁜 가스예요. 그래 그걸 마시면 간이 그냥 녹아버려요. 실험실에서 실리마린, 엉겅퀴죠. 그거를 쥐에다 미리 주고서 그 사염화탄소라는 걸 이렇게 쏘였더니 그쪽은 멀쩡해요. 간이. 그걸 주지 않은 쥐들은 간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간에 나쁜 거 여러 가지 있죠. 술이 어떻습니까? 안 좋죠. 별로 안 좋죠, 간에요.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지방간이 돼요. 또 과체중인 사람들이 지방간이 되는데 지방간이 그게 간 경화증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실리마린 먹으면 그게 녹아요. 그뿐만 아니라 간이 경화된다는 거는 큰 간이 줄어들어서 단단하게 됐다는 소리거든요. 실제로 단단해요. 그래서 경화, 간경화증인데 아주 심하게 간경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엉겅퀴를 먹으면 그게 풀려요. 그 정도로 엉겅퀴가 아주 간에 좋습니다. 또 담석증 여자분들 많이 갖고 계시죠. 한 사람의 남자가 있다면 네 사람의 여자가 담석증 걸립니다. 웬일인지는 모르지만 여자한테 많은 게 담석증인데 담석증이라는 거는 담즙이 끈끈하게, 그러니까 잘 이렇게 묽지가 않아서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담도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래서 장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근데 그게 끈끈해가지고 침전이 된 거가 담석이 돼요. 그게 돌처럼 된다고. 그게 담석증이 돼요. 실리마린, 엉겅퀴를 먹으면 그 담석증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뭐가?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담석증 있으면 이거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거든요. 소화가 안 되고 담석증 걱정들 하셔야 돼. 그건 진단이 쉽게 돼요. 요새는 수술도 그냥 거기다 구멍 몇 개 내서 이렇게 갈아서 빼거든요. 간단한 수술도 되는데 수술 받기 싫으신 분들은 실리마린을 장복하시면은 담석증까지도 녹아요. 아니면 더 이상 더 진행은 안 될 정도야.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내 개인적으로 미국에 있는 내 한국 환자분이 B간염을 앓았어요. 근데 B간염 앓으면 참 괴롭잖아요. 언제 이게 간 경화로 될지 모르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실리마린을 처방을 했어요. 한 2년 먹었는데 그다음 B간염이 없어진 거예요. 균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실리마린을 먹으면 B간염, 신경간염이 없어진다, 고쳐진다는 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한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 환자였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요. 실리마린이 간 경화를 좋게 만든다고 그랬죠. 간 조직을 다시 재활시키는 거야. 재생. 그러니까 B간염이 그 바이러스 가지고 숨어 있거든요. B간염, C간염 한번 앓으면 일생 동안 그 바이러스가 숨어 있어요. 그걸 죽인 거라. 그래서 실리마리라는 게 그렇게 굉장히 좋다는 거. 그게 엉겅퀴라는 거. 하여튼 민간요법에서 그거 써온 지가 오래돼요. 아마 한방에서도 이거 쓸 거예요. 이름이 내 뭔지는 모르지만. 내 주 성분이 실리마린. 그걸 꼭 기억하시고 밀크 띠즐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요. 그게 엉겅퀴입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예. 거기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집안뜰에 있으면 그거를 꽃은 참 예뻐요. 보라색 꽃이 피는데 참 예쁘거든요. 근데 생기긴 참 무섭게 생겼는데 그걸 먹진 못해요. 나도 그거 먹으려고 노력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갈아서 추출물을 해서 실리마린 80%까지 갈아 이게 농축이 됩니다. 그걸 하루에 70에서 210mg을 하루에 나눠서 두세 번씩 먹으면 간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 팔아요, 선생님? 그 제제 형태로 나와 있나요? 미국에서는 그게 자연식품이라 의사 처방 없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저 한국에서는 제가 그 처방약으로 나왔다는 걸로 지금 듣고 있는데 제가 확인 못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처방은 필요 없는 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약도 아니고 이제 음식에서 나온 거니까. 타일레놀이라는 그 체혈제 있죠? 네. 타일레놀. 그게 간에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거 필요 이상 많이 먹으면 간이 진짜 녹아요. 그러니까 타일레놀 조심들 하셔야 되는데 실리마린하고 타일레놀 먹으면 간이 보호가 돼요. 그만큼 엉겅퀴라는 거가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는 거. 저기 혹시 오실 때 그 시리마린인가 그거 좀 가지고 오신 것 좀 있어요? 저한테 조용히 좀 와서 말씀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게 미국에서 한국 올 때마다 여기 이제 그 중병 앓으시는 분들이 막 부탁들을 해요. 그거 좀 갖다 달라 그래서 제가 좀 갖고 온 게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요, 이 실리마린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고 그거가 전 한국의 의료법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정말로 안전한 그런 영양제입니다. 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지어는요, 항암 치료를 받는다든가 또 무슨 딴 장기 그 질환들이 있어가지고 약을 많이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은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실리마린 같이 드시면 간은 굉장히 깨끗해져요. 네. 하여튼 엉겅퀴는 우리 몸, 특히 간에 굉장히 좋은 영양제라는 걸 제가 자신 있게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 40대 남자의 사망 원인을 분석해보면 1위가 암, 2위가 간질환입니다. 그런데 1위를 차지한 암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바로 간암인데요. 따라서 40대 남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간암을 포함한 간질환인 것입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보다 어쩌다 한 번 터뜨리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죠. 우리 몸 가운데 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웬만큼 나빠지기 전에는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신호를 보내오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 간의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력감이 지속된다. 소화가 잘 안 되고 구역질이 자주 나며 식욕이 떨어진다. 갑자기 눈에 흰 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변했다. 소변색이 진하게 변하고 거품이 노랗게 보인다. 오른쪽 갈비뼈 밑에 뭔가 단단하게 잡힌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간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간은 오른쪽 가슴 아래 갈비뼈 안쪽에 있습니다. 무게는 대개 1.2에서 1.5kg, 전체 몸무게의 2%에 이르는 가장 무거운 장기입니다. 간은 겉에서 보면 커다란 핏덩어리 같은 느낌인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혈액의 10%가 저장돼 있습니다. 모든 피는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가는데요. 간에서 각종 단백질과 영양소를 만들어 저장하고 해로운 물질은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을 두고 인체의 화학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에 염증이 생겨서 섬유화가 진행되면 이렇게 딱딱해지는데요. 바로 간경화입니다. 간경화의 정식 의학 명칭은 간경변증. 간경변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서운 병이지만 더욱더 무서운 건 치명적인 합병증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간경화가 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B형 간염입니다. 전체의 66.6%로 3분의 2를 차지하죠. 두 번째 위험 인자는 알코올, 즉 술이고요. 그 다음이 C형 간염 등의 순입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어떻게 간경화를 일으킬까? B형 간염 바이러스가 혈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숙주인 간을 찾아간다. 그리고 간세포의 핵 속에 자리를 잡아 끊임없이 자기 증식을 한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간염 바이러스를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을 한다. 이때 간세포까지 함께 파괴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간경화가 되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계속 공격을 하다 보면 정상적인 간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걔가 이제 우리가 그 상처가 나면 닦지가 않듯이 간에도 닦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닦지 않는 것이 간경변이고요. 그게 계속 오래 지속되다 보면 우리가 염증이 있는 게 이제 헐어서 잘 안 낫듯이 이게 이제 암이 되는 거죠. 아무리 건강한 간이라도 이렇게 간경화가 진행돼 버리면 예전 모습으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고기를 익히면 다시 날 것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엉겅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쩌면 그렇게 천연계 속에 모든 필요한 치료제들을 여기저기 우리 손과 발이 닿는 곳에 다 두고 계십니다. 이 엉겅퀴는 한 2000년 전서부터 로마에서 간 기능 부진, 그러니까 모든 간장 질환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히랍에서도 그리고 독일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우리 몸에 생명을 앗아갈 만한 아주 심한 독성 물질이 들어왔을 적에 강력하게 해독시키는 것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출했습니다. 이 슬레마린은 특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간장 질환에 정말 많은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간세포를 소생시킴과 동시에 뇌세포를 소생시키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저런 질병에 사용해 봤는데 그 결과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우선 간장 질환으로서 급성 만성 간염 원인이 독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바이러스도 오는 경우도 있고 알코올이라는 독성 때문에 오기도 하고 또 처방을 받아서 어떤 질병에 사용하는 독성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암을 치료하기 위한 그 키모테라피 그 약물 치료를 할 때에 노출되는 그 독성 이런 모든 급성 만성 간장 질환에 엄지손가락을 꼽는 치료제로서 오늘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간, 그 다음에 간경화증, 황달,
이런 데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의 독성, 그러니까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이 농약의 중독으로 생명이 경각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엉겅퀴에 즙을 내서도 사용했고, 오늘날은 이렇게 간편하게 약으로 실레마린으로서 이렇게 교갑에 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버섯, 독성이 있는 버섯을 먹고 생명이 경각간에 있는데 그 독성 물질은 팔로이데스라는 그 독성 물질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이 실레마린은 생명을 구출해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고지질을 다 처리해주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자율신경의 활성을 균형을 딱 잡게 정상화함으로써 많은 질병에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는 알러지로 인한 천식이나 건초열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을 비롯하여 전립선암, 유방암, 또 여자의 난소에 생기는 물혹이죠. 네, 그런 거에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피부과 질환 해가지고 아주 광범위합니다. 모유를 증가시키는데 얼만큼 모유를 증가시켜 주느냐 하면요, 자그마치 85%, 거의 배가 될 정도로 모유를 아주 많이 분비되도록 그렇게 하는 작용이 예로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한 420mg의 실레마린을 2달, 한 63일 정도를 실레마린을 그냥 먹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을 적에 자그마치 모유가 85%가 증가됐고, 또 비교하는 컨트롤하는 그룹에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레마린의 또 독특한 하나의 유익점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특히 당뇨, 성인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은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인 당뇨에 이 실레마린을 사용했는데 4개월 그리고 1년 그 정도로 꾸준히 사용했을 때 모든 그 글라이세믹 프로파일 하면은 당뇨 환자의 진단과 당뇨 환자의 그 상태를 세심하게 검사하기 위한 한 묶음의 그런 것을 다 시작할 때 검사했고, 마지막 끝나면서 4개월 만에 끝마치면서 검사를 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좋아졌습니다. 우선 아침 혈당치가 좋아졌고, 혈액 안에 인슐린의 양이 정상이 되었고, 1년간을 실레마린을 사용한 후에 검사를 했더니 이 근육의 당이 근육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좋아졌고, 그 다음에 지방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당뇨 환자의 합병증은 혈액 안에 당이 높다기보다는 당이 높아서 합병증이 빨리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혈액 안에 인슐린이 높고 인슐린의 저항 때문에 합병증이 그 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눈에 오는 합병증, 그 다음에 고혈압이 오는 거, 그 다음에 신장의 사구체에는 동맥만 들어가고 나간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신부전증이 오는 합병증, 그 다음에 무릎 밑으로 다발성 신경염이 와서 발의 감각이 둔해지고, 여러 가지로 그
다발성 신경염이 오는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고, 더 나아가서는 괴사, 발가락이나 어디에 다쳤거나 뭐해서 혈액이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합병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고인슐린 증세 때문에 오는 것인데, 이 슬레마린이 바로 이 고인슐린 증세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것을 샅샅이 공부하면서, 야, 이거는 정말 당뇨 환자에게 다가온 복음에 속한다. 그런데 슬레마린을 사용하면서도 그 당을 낮춰주는, 여러분이 당뇨 환자가 식이요법으로만 조절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약을 잡수시지 않습니까? 그 약이 바로 간 세포를 파괴시키며 굉장히 간에 해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 세포는 이 슬레마린이 계속 재생을, 증식을 시켜서 새 간 세포를 죽는 것은 죽어도 다시 새로운 것을 증식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모든 약으로 밀려오는 독성을 해독시켜주는 작용이 대단히 활발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 슬레마린입니다. 이 슬레마린은 동맥경화증을 치료해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우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는데, 간 자체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좋은 콜레스테롤 HDL로 바꾸어주는 작용을 간에서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즙산이 일단 십이지장으로 배설이 되었으면 다시 소장에서 재흡수되는 것을 예방을 해주는 것이 또 슬레마린입니다. 그 다음에 혈 중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LDL의 산화를 방지해주기 때문에, 누가요? 실리비닌이라는 항산화제가 바로 이 강력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항산화제 중에서도 그 플레보노이드 중에서 플레보노리그난이라는 이 항산화제는 그 복합체로서 7가지의 항산화제가 같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의 그 활성도는 가장 항산화제로서 강력한 일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산화 방지를 하면서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또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담즙산의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춰줘서 담즙액이 아주 부드럽게 물처럼 유통되어서 소장으로 배설되고, 그러니까 끈끈하게 엉겨붙지 않으니까 담석을 예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슬레마린, 이것이 이런 일을 하며 피부에는요, 건선, 소라야시스 하면은 현대 의학에서도 천연치료에서도 그렇게 쉽게 치료를 기대할 수 없는 피부 질환의 하나인데, 이 슬레마린하고 그루타디온을 같이 사용할 때에 이 간을 보호하며 또 이 소라야시스, 건선에 사용하는 메토트렉세이드의 이 약의 독성을 다 중화시키면서 꾸준히 사용할 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며 재발하는 확률이 1년에 5번 있었다면 2-3번으로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이마나 뺨이나 코가 아주 벌겋게 되는 그런 로제시아라는 그런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주 잘 듣는다고 되어 있고요. 또 가려움증, 이유 없이 온 피부가 가려워서 고생하시는 피부 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대단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며, 또 임신 중에
몸이 가려워서 절절매는 그런 질병도, 그런 피부 질환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실내마린이 잘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환자들하고 지내는 가운데 암의 진단을 받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약물 치료를 받을 때에 이 실내마린을 권해서 간으로 하여금 밀려오는 독성을 암세포에게는 원자탄 같은 일을 하지만 간이 그거를 신속하게 배설시킴으로써 그 위클리, 그러니까 주마다 약물 치료를 받는 그것이 그 해독이 됨으로써 치료를 잘 받게 되는 그런 거를 임상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식욕이 부진하신 분에게 식욕 증진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는 우울증 환자에게 대단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실내마린이 신경계통에 있어서는 자율신경의 기능을, 균형을 딱 잡아주는 일을 하니까 우리 온몸에 자율신경의 기능을 잡아준다 하면은 이 호르몬 신진대사의 그 선장기에서 서로 그 분비되는 그런 그 호르몬, 그것이 균형이 잡히면은 무드가 다운돼서 우울증이 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하이해서 그 너무나 그 액티브하지도 않은 정상적인 무드를 가지게 되는 거는 이 자율신경과 또 그 호르몬 분비 기능의 균형이 잡힘으로써 되는 건데, 그래서 우울증 치료에도 적지 않은 공을 세우는 것이 이 실내마린입니다. 그다음에 하루에 얼마 정도를 보통 복용하느냐 하면 600mg을 매일, 대개는 100% 흡수를 위해서 식사하기 1시간 전에 3번으로 나누어서 먹도록 그렇게 권유하며, 대개는 2달, 넉 달, 6개월, 1년, 장기 복용, 이렇게 할 때 이런 만성 질환에 아주 놀라운 것도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르몬 신진대사에서 남성 호르몬의 그 중간 산물로 인해서 이 여드름이 원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전립선 암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간에서부터 많은 호르몬은 파괴해서 없애버리고 또 완전히 다 파괴해서 처리해버리는 그런 작용을 간에서 하는데, 이 여드름, 액니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서 그것의 중간 산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이 액니, 여드름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것을 간이 처리해 주고 담즙 유통이 아주 부드럽고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고지질, 필요 없는 지방을 혈중에서 다 배설, 신진대사 시키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은 우리 몸의 공장과 같습니다. 간이 기능을 활발하게 정상적으로 잘 하면은 어떠한 질병도 시간 문제지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예로부터 의학계에서 전해지고 있는 말입니다. 간장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은 회복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내마린은 간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왜요? 해독작용을 하는가 하면은 간세포를 증식시킵니다. 간세포는 한번 죽이면은 재생은 안 됩니다. 그러나 증식은 가능합니다. 간세포는 대단히 그 원시세포, 우리 몸에서는 원시세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증식이 잘 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엉겅퀴에서 축출한 실내마린을 먹지 않아도 건강하신 분은 항상 간세포가 새롭게 증식을 함으로써 그 간의 기능을 아주 사운드하게,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건강을 누리시고 병 들었어도 주님께 메어 달리시면 반드시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는 길이 참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인 엉겅퀴. 알고 보니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의보감에 이미 염증 완화에 좋다는 기록은 있었지만 이번 연구로 실제 효능이 확인되면서 앞으로 천연 관절염 치료약 개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 엉겅퀴는 동의보감에 진통과 염증 완화에 좋은 약초로 기록돼 있습니다. 엉겅퀴의 줄기와 잎, 꽃 등을 연구한 결과 특히 씨앗의 껍질과 털에 염증을 억제하는 아피게닌을 많이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더니 관절 부종이 대조군보다 50% 이상 감소했고 진통도 40% 줄었습니다. 연골 파괴 억제 효과가 기존 화학치료 성분인 멜로시캄의 77% 수준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간 독성 등 부작용이 없어 대체 물질로 기대됩니다. 간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던 이 엉겅퀴가 관절염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염증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질환이 어떤 건가를 검색해 볼 때 관절염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관절염으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국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은 1,200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엉겅퀴의 관절염 치료 효능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한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엉겅퀴의 상업화와 농가 육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산과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엉겅퀴는 나물뿐 아니라 약재로도 쓰이는데요. 엉겅퀴 추출물이 기존 치료약에 버금갈 정도로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상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재로 쓰기 위한 엉겅퀴를 대량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혈과 염증 억제 효과가 탁월해 주로 뿌리와 꽃을 이용해 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엉겅퀴에서 아피게닌 성분을 추출해 세포와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연골 파괴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존 치료약의 77%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약효는 조금 떨어지지만 나물로도 먹는 식물이라 부작용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약에 대한 만성 질환을 대신할 수 있는 약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큰 의미가 되는 거죠. 엉겅퀴 추출물은 부종과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각각 52%, 41%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어 관절염 통증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려지던 씨앗 껍질과 수염에 약효 성분이 가장 많다는 점도 새로 밝혀냈습니다. 천연물 쪽의 어떤 시장이 이제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엉겅퀴 어떤 관절염 효능을 밝힘으로 해서 앞으로 치료제 그럴까요? 그런 쪽의 어떤 산업적인 기반을 만들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하는 한편 천연물 신약 양산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상길입니다. Milk thistle for liver protection, repair, and possibly cancer prevention. Hi, I'm Dr. James Machino. You know, the herb milk thistle, taken as a supplement, has shown to support liver function in some very important ways that even drugs have not been able to provide. So let me explain. The milk thistle herb contains a very unique flavonoid called silymarin. And silymarin has been shown in studies to do the following. It helps repair some forms of liver damage. If the liver cells have been damaged by drugs or environmental exposures or even alcohol, and the damage is not yet permanent, then silymarin can sometimes help the liver cells repair themselves so the liver function is reverted back to a more normalized state. That's an incredible thing because there aren't drugs that can do that. Exercise can't do it. Other supplements can't do that. Silymarin has also been shown to protect the liver cells against damage from certain drugs and alcohol and environmental toxins. So taken as a preventative measure, it seems to make sense, especially in the toxic world that we live in. And really importantly, silymarin supplementation boosts the liver concentrations of glutathione, which is a very important liver antioxidant, but it also is involved in phase 2 detoxification of many compounds. So for instance,
The leading drug-induced cause of liver failure now is using acetaminophen for pain control and to reduce fever. And the way that acetaminophen damages the liver is that first the phase 1 detoxification enzymes interact with it and convert it into a very damaging free radical intermediate. What's supposed to happen next is phase 2 enzymes are supposed to attach glutathione to that intermediate to quench it, neutralize it so the body can excrete it safely. But if you run out of glutathione in the liver because you're forming so many of the acetaminophen intermediates, if a person's using it regularly, you deplete your glutathione stores, it gets used up, and then you have all these free radicals damaging the liver and the kidneys, by the way. And so by taking Slimmern as a supplement, you maintain optimal levels of glutathione to quench intermediates that the liver is producing through the phase 1 pathway. So it's just one of those standout features when I see the research that I think people should know about. So we're also seeing milk thistle and Slimmern able, in at least experimental studies, to inhibit certain aspects of cancer development as well. Does that translate into human research? We don't know yet, but I suspect it may be important. The truth is that we live in such a toxic world today that taking milk thistle at the right dose to support liver function and detoxification, I think,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especially when you view the fact that after age 45 or 50, your detoxification systems in the liver are becoming more sluggish to begin with, and so more cancer-causing agents escape surveillance and can cause DNA damage leading to cancerous mutations. And we think that's one of the major reasons that after the age of 50, cancer rates start to escalate.